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올여름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순창과 장수, 지난해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현재 모두 해제된 가운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장수 57, 진안 56, 순창 46, 전주는 35.9mm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1도, 진안 장수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10에서 최고 70mm입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북한으로 북상하면서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서 2명의 암 환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1년 만에 또 암 환자가 나오면서 주민들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입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이 지난달부터 이곳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암 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갑상선과 신장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명은 암이 의심돼 추가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 암 검진으로 장전마을 암 환자 수는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암 환자가 2명인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피부암 환자가 1명 발생한 지 꼭 1년 만에 또 암 환자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도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또 오락해서 가야 됩니다. 암인지 무엇인지 지금 궁금합니다. 불안하죠. 주민들은 암 환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환경부가 집단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주민들은 뒤늦게라도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오염 농도로만 가지고 주민들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역학조사의 기본인 발생원과 도달 경로, 그다음에 주민 피해 상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빠른 시일 내에 인정을 하고. 익산 장전마을에서 다시 암 환자가 발생하면서 역학조사 최종 발표를 앞둔 환경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이어서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지역 산업계에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산 대체가 가능한 품목들도 비용 인상과 같은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라북도는 관련 기관, 기업들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최근 전기, 전자, 기계 등의 도내 수출입 기업 9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6%의 기업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규제 품목을 늘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최고급 제품에 해당되는 일본의 규제가 범용 제품까지 확대될 경우, 즉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품목 확대 시 이러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전라북도가 유관기관, 기업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인사말이 끝나자 곧바로 비공개로 진행할 정도로 위기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일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의 국산 대체가 가능하지만 어려움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번거롭죠.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가수유가 발생해서 그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게 일시적이라고 하는 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한국산 제품의 수입까지 제한하는 쪽으로 번진다면 도내 기업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분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일본 수출 규제 비상 대책반을 꾸린 전라북도는 피해 기업이 나오면 자금 융자 같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필품에서부터 약품까지 불매 운동 움직임을 주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매 운동에 동참한 지 2주째. 슈퍼마켓 입구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가득합니다.
음료, 담배, 맥주 등 30가지가 넘는 일본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버린 지 오래. 반품도 되지 않아 창고 한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매출에 타격이 있지만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매출에 타격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 제품은 빼고 불매운동에 동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조합 창고에 일본 맥주가 가득합니다. 조합 측이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일본 맥주를 수거해서 판매업체에 반품해주기로 한 겁니다. 개의치 말고 다 가지고 오시면 다 반품 처리해드린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동참하십니다. 불매운동은 일본 약품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전북 약사회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풀기 전까지 20여 개의 일본 약품을 아예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약사회에서도 이렇게 나온 SNS를 보고 거기에서 해당된 것을 찾아서 지금 불매를 하죠. 선택권이 줄어들었지만 소비자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SNS를 통해 일본 제품을 알려주는 사이트와 일본 제품 판별법을 공유하며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가서 진짜 일본이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 일본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진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롯데쇼핑과 손을 잡고 전주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이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해 자체 개발을 전제로 통과된 종합경기장 재생 용역은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용역은 모두 두 가지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 예산 1억 원은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지난해 7월 시의회를 통과한 5억 원 규모의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용역입니다. 이때는 전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종합경기장을 공원화하고 국립미술관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올해 들어서 롯데 쇼핑센터 부지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용역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그 과정 속에서 전주시의원들이 이해했던 그 5억 원의 성격과 지금 추진하는 5억 원의 성격이 달라요. 전주시는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용역은 사전조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마련되면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조사도 하고 법률 자문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의원님들께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롯데쇼핑과 손을 잡고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이 가까스로 첫 발을 뗐지만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통과된 용역 예산에 대한 재동의를 요구하면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전기차 사업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5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등 올 들어 투자 협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금속 가공업체인 다스코와 태양광 구조물 제조업체인 소레코 등 5개 기업이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은 886억 원, 고용하겠다는 인원은 250여 명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다스코와 소레코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의 첫 번째 사업인 육상 태양광 1구역에 참여합니다. 제2의 성장 동력을 찾던 중에 이 태양광의 하지 구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이 선포되고 GM 후속으로 전기차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새만금 산단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 산단 입주 기업은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만 6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했고 12개 기업이 투자 예약을 했습니다. 대부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업체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투자하는 기업들 또한 장기 임대 용지를 원해 용지의 추가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확보한 장기 임대 용지는 66만 제곱미터지만 입주나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원하는 면적은 2배에 가까운 105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가 치매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 기자단을 운영합니다. 장수군이 여성 청소년 문화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치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제1기 그랜지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랜드와 프렌즈의 합성어인 그랜지 기자단은 남원여고와 서진여고 학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치매 동향과 예방, 주요 행사 등을 취재해 소셜미디어에 홍보합니다. 청소년 기자단 운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10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최대 1,500만 원이며 임실군민이나 임실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다음 달 16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이 여성 청소년 문화센터와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문화센터와 육아 나눔터에서는 청소년 수련 활동과 상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오늘부터 3일간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에 들어갑니다. 완주군은 업소 내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요금표 개시, 부당요금 징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수가 경남이나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현재 경남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13개에서 218개로 무려 17배나 늘었으며 광주, 전남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86개에서 205개로 2.4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는 입주기업이 0개에서 불과 2개 늘어나는 데 그쳐 다른 시도들이 혁신도시 기업 유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기업 유치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지정한 규제 자유특구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부산과 대구, 전남과 경북, 강원과 세종, 충북 등 7곳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한 가운데 홀로그램 산업 중심의 규제 자유특구를 추진한 전북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중심의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유지인 완주 이서 묘포장을 체험형 애완식물 육묘장이나 전래동화 테마파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묘목을 생산하고 공급하던 묘포장의 기능이 점점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전북혁신도시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장점을 살려 체험형 애완식물 육묘장이나 도심형 힐링공원, 전래동화 테마파크 등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